요즘에 그 피부 건조증 때문에 네. 찬바람 맞기도 겁이 난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봄철보다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겨울이 더 건조하기 때문이죠. 예. 네. 피부 건조증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피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피부의 제일 바깥 부분을 우리가 피부 표피층이라고 합니다. 이 피부 표피층의 세포들은 아래에서부터 자꾸 자라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자라 올라온 표피 세포들은 맨 위에 붙어 있는 표피 세포들이 이제 점차 네모내지고 납작해지면서 수명을 다해서 각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피부 바깥층의 표피층이 이 피부의 방어의 약 9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각질 세포와 함께 지방질이 합쳐지면 피부의 보습막 또는 피부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 방어막이 외부의 세균이라든지 또는 유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 표피층의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지질이 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피부 방어막이 깨지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의 각질이 탈락이 되고 또 색깔도 울긋불긋해지면서 어떤 때는 피부 표면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방어막이 깨진 거기 때문에 2차 감염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병을 우리가 피부 건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주 씻는 사람이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피부 건조증의 원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네, 피부 건조증은 이제 피부 이 표피 세포 쪽에 이 표피층에 수분이 정상의 약 10% 이하로 줄어들 때 이제 나타나는 병을 말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피층의 세포들, 각질과 지방질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방어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방어막이 깨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건조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씻는 사람이 훨씬 빨리 이 방어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씻으면서 비누를 이용하게 되면 지방질 성분들이 많이 빨려 나가게 되죠. 또 어떤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떼수건을 이용한다거나 하면 각질층이 다 벗겨지면서 또 이 보호막이 해결이 안 되게 되죠. 다 부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훨씬 많이 피부 각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조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각질층이 한번 부셔지면 회복되는데 한 1,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목욕을 한다거나 비누 목욕을 하신다거나 또는 떼수건을 너무 이용하시면 피부의 보호막이 깨지면서 피부 건조증이 쉽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피부 건조증의 원인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피부 건조증이 오는 것은 피부 표피층이 건조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피지선이 정상보다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지선이라는 것은 표피층의 지방질을 만들어내는 선을 말하는데, 이게 잘 발달되지 않으면 각질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림프종이나 종양 또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피부 건조증이 훨씬 많이 생기고요. 목욕을 너무 자주 하신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고, 또 피부가 노화되는 게 이제 당연히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이 표피의 수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항히스타민이나 또는 이뇨제를 복용할 때도 수분이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세척제나 용매제를 취급하는 분들이 또 그런데요. 이런 용매제나 세척제를 쓰면 수분이 훨씬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 알코올 솜을 손으로 직접 만지시게 되면 그 만진 부분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건조증이 올 수가 있죠. 또 다운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피부 건조증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이외에도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그런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네. 이 가려움증이 심하면 잠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잠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긁어서 네. 박박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피부 건조증이 주로 생기는 부위가 어딜까요? 피부 건조증은 뭐 얼굴을 비롯해서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생기는 부위는 피지선 발달이 덜 돼 있는 그런 부위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또 발 뒤꿈치에 많이 생기고요. 팔꿈치에도 많이 생기죠. 이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배나 허리 주변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배나 허리에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피부 건조증과 연관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철 피부 질환 중에 가려움증이 심한 한랭 두드러기라고 있는데요. 네. 피부 건조증과 한랭 두드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피부 건조증은 이제 표피에 건조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말하고 한랭 두드러기라는 것은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리 피부에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추운 물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따뜻하게 몸을 데울 때 이 한랭 두드러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두드러기 증상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려움증 또는 피부에 뭐 이렇게 좀 부종이 생기면서 또는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드러기는 온몸에 다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점막에도 뭐 수분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실신을 한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하면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랭 두드러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는 분들은 추위 노출에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예. 네. 자, 아무튼 이 피부 건조증이 생기면은 가려움 증상이 분명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이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피부 건조증은 사실 예전에는 노인들한테만 주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너무 자주 목욕을 한다든지 건조한 곳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부 건조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증상으로는 피부가 조이는 것 같고 당김 증상이 있죠. 우리가 얼굴 세수를 비누 세수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이런 증상들이 보이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흰 비늘 같은 각질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발목이라든지 발 뒤꿈치 같은 곳에 주로 이 각질이 많이 나오게 되죠. 또 앉거나 몸을 펴는 등의 자세를 취할 때 피부가 트는 것 같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또 발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출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또 건성습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심해지면 모낭염이나 농양이나 봉소염 같은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긴다는 분들도 계세요.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피부 건조증이 생기면서 각질, 즉 그 표피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질 피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조금 더 심해지면 피부가 갈라지면서 출혈이 되고 아프고 2차 감염까지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역시 피부 건조증과 연관이 된 것이고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요인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그에 알맞게 치료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이 각질 피부증이 있으면 네. 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분명. 예. 네. 그런데 이게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각질 피부증은 외부적인 모습만 별로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본인은 굉장히 괴롭죠. 양말을 신으면 양말 올도 다 터지게 되고요. 또 각질이 갈라지면서 출혈이 되면 따갑고 아픈 이런 상태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각질층 또 각질 피부증이 생기는 원인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먼저 이제 습진이나 건선이나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많이 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무좀과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한번 병원에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죠. 또 평소 손발이 차갑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너무 잦은 샤워를 한다거나 사우나로 하면서 각질층을 많이 손상 준 사람들, 많이 이제 각질층을 벗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고요.
또 너무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는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표피 세포들이 자꾸 눌려서 건조해지면서 눌려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잘 맞지 않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도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각질 피부증이 생길 수 있고요. 폐경기 여성도 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각질 피부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알려주신 그 항목에 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요. 각질 피부증의 관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참 쉽지 않죠. 이게 네. 이제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좀 약제를 뭐 잡수셔야 치료를 그대로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무좀과 관계가 없는 각질 피부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질을 좀 제거하셔야 되는데 이 제거할 때 뭐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것들로 잘못하시게 되면 피부에 상처를 주고 2차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보습제를 좀 며칠 발라서 이 각질이 좀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각질을 제거하시는 게 옳은데 스크럽제를 이용해서 조금씩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이용해서 그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이 피부 중에 두피가 건조하면 또 이게 탈모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요즘에 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자 네. 쓰시거든요. 근데 이 모자를 많이 자주 쓰면은 이게 또 이 안에가 두피가 건조해져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모자를 쓰면 그로 인해서 탈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머리 안에 즉 두피에 지루성 피부증이 있는 사람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모자를 쓰시게 되면 이 지루성 피부염이 더 악화되면서 각질도 만들어지고 또 두피에 딱딱하게 딱지도 만들어지면서 이게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자꾸 긁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도 생기면서 마지막에는 탈모까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썼을 때 머릿속이 너무 가렵다, 뭔가 자꾸 만져지고 딱딱한 게 생기고 각질이 많이 보인다 하면 모자를 쓰시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모자 쓰신다고 반드시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내 상태에 맞게 처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탈모가 아무래도 좀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 더 심해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탈모가 겨울에 심해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차갑고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오죠. 이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도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각질이 만들어지면서 머릿속에는 이제 비듬이 만들어지죠. 이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면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모발 주기가 휴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발은 생장기, 휴지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휴지기가 되면 사실 모발이 생장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좀 없어지면서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더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겨울에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호르몬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조량이 줄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남성 호르몬들은 모낭을 좀 공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남성형 탈모는 훨씬 겨울철에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여성형 탈모는 겨울과 크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들은 이 머리가 좀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뭉쳐 보면은 한 움큼 쥐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탈모가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 탈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우리가 자각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예.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약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정상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개수가 약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80개를 매일매일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손가락, 엄지, 검지, 그다음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머리 양옆을 이렇게 한 움큼씩 쥐어서 잡아당겨 봅니다. 이것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한 6군데 정도 해보셔서 한번 잡을 때마다 한 3개 정도씩 빠진다. 이러면 이제 탈모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개 안 빠지거나 빠져봐야 1개 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3개 이상씩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탈모랑 연관된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병원에 가셔서 확인 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피든 피부든 면역 체계가 좀 무너져서 건조증이 오는 걸 텐데요. 건조증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수칙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목욕하실 때 비누를 잘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비누 목욕을 하시는 게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누 목욕을 하면서 피지를 다 빨아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피부 보호막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비누 목욕 대신에 그냥 맹물 목욕을 권장드리고요. 또 비누 목욕을 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나오셔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각질을 자주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지 않아요. 한번 제거된 각질은 잘못하면 상처가 나기가 쉽고요. 또 이 탈락된 각질을 원상 복구하는 데는 적어도 1,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질 제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피부 보습을 위한 생활 수칙 네. 뭐가 더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하루에 물 8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실내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22도에서 23도 정도가 좋습니다. 또 실내 습도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또 더 높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약 50% 정도. 또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활 수칙 가운데 이 목욕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될까 계속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자, 우리 피부는 사실은 약산성입니다. 예. 그래서 비누를 이용하실 때 약산성 비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pH가 5.5 정도 되는 약산성 비누를 이용해서 닦아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목욕을 너무 오래 하시면 각질층도 많이 손상이 되지만 또 피지도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15분 이내에 목욕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떼수건은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활 수칙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피부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피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선 네. 건조한 상황을 안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니까 이걸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렵다면 긁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보습 크림을 좀 발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가려우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못 쓰면 더 쉽게 더 많이 건조증이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쓰는지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옷이나 또는 몸에 달라붙는 합성 섬유가 더 많이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모직이나 털 같은 직물도 가려움을 유발하면서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분을 많이 손상 주는 카페인이나 탄산이나 술은 섭취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은 피부 건조증과 이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DK 강님이 보내주셨는데 보통 머리를 감은 후에 두피를 바짝 말려주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뭐 바짝 말리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머리를 감을 때 쓰신 샴푸나 세제를 다 잘 헹궈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충분히 감았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약 30초 정도 더 머리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조인데요. 이 건조를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빨리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건조를 하시다 보면 두피에 손상도 올 수 있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바람보다는 정상적인 바람, 즉 시원한 바람이나 자연 바람으로 건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틀림없이 바짝 건조시키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따뜻하거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시는 것은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둥이 엄마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3세, 6세 아이 몸을 만져보면 부드럽지 않고 거칠고 어떤 경우는 오돌토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피부 건조증인가요? 하셨어요. 네, 피부 건조증일 가능성이 있네요. 3세, 6살이라고 해도 피부의 표피 세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탈락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피부가 수분이 줄어들면 이런 건조증이 올 수 있거든요. 보습제 자주 발라주시고요. 목욕할 때도 너무 비누로 빡빡 문질러 주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